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네, 오류 정정이에요. 오류 정정은 무조건 맞추셔야지 돼요. 그런데 요즘 오류 정정 문제가 자꾸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날짜는 12월 10일이고요. 푸들 상사로부터 원재료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후 외상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대금은 미리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 외상이 아니라 미리 지급했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뭐를 해야 돼요? 선급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미리 지급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12월 10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12월 10일 날. 그럼 이렇게 원재료 매입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상 매입금을 뭘로 바꿔라? 선급금으로 변경해라. 네,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엔터 치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 문제는 어려운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12월 22일 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현금 영수증을 일단 수취했대요. 업무용 승용차의 유류대. 그런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래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불공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불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공이 아니라 불공 사유에 해당하는 거네요. 왜?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니까. 우리 아까도 뭐라 했죠? 불공은 언제 쓴다? 세금 계산서일 때 쓴다. 근데 불공 사유에 해당하면 현금 영수증 거래를 어디다가? 불공에서 세금 계산서가 있을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불공이라고 써요. 그런데 불공 사유에 해당하고 증빙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경우는 무조건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 영수증이 나와 있으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거래 자체가 어디에 입력돼 있다?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생산부의 화물차 주유분으로 확인됐대요. 그럼 이 얘기는 또 뭐예요? 매입세의 공제 대상이에요.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현금 영수증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으니까 현금 영수증을 우리는 뭐라고 처리하면 돼요? 현과로 처리해서 매입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삭제하셔야지 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새롭게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삭제하시기 전에 먼저 전표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12월 ESC하고 12월 22일 날 가면 차량 유지비로 되어 있고요. 아시겠죠? 부가세 포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이 거래를 12월 22일 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현금과세 매입 61번을 쓰셔야 되고 주유비 공급가액은 16만 5천 원 넣어주시면 부가세 나누어집니다. 거래처는 수하주유소 그리고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이해가 되실까요? 생산부 화물차 주유분이라 그랬으니까 차량 유지비 500번대가 되겠죠. 차량 유지비 500번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 대신에 일반 전표에 아까 있었던 일반 전표에 이 차량 유지비로 처리되어 있던 부분은 우리가 전체 선택하셔서 반드시 F5 삭제를 해 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불공사유에 해당하면 불공사유인데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에는 불공인 거고 세금계산서가 없을 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하는 부가세랑 관련 없는 거래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네. 자, 8월 31일 날짜고요. 자, 영업부서 직원이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법인명 하나카드로 결제한 55만 원. 직원 회식비로 판단하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였대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였다.
되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거래처와의 업무 추진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세무 1급에서도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질문도 엄청 많아요. 선생님 이거 왜요? 그런데 자, 불공이다라고 하는 거에 제가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그리고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불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불공은 전제 조건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세금 계산서가 없는 불공은 어디로 가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셔야지 돼요. 부가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그래서 일반 전표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면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이 입력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 그리고 일반 전표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걸 먼저 삭제하지 마시고 메인 매출 전표는 우리가 8월 31일 날로 8월 31일 날로 가보면 이렇게 직원 회식비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카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카드. 그렇죠? 거래처니까. 자, 얘를 먼저 지워버리면 나중에 확인이 조금 불가능하니까 저는 추천드리는 방식은 일반 전표에다가 먼저 입력을 해라. 그래서 일반 전표에 우리가 날짜는 08월 31일 날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55만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미지급금 하나카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전표로 입력 다 끝나고 나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해당 전표를 F5 눌러서 삭제 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월 30일이고요. 9월 30일 보통예금 이자 150만 원을 은행에서 수령하여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다. 네. 은행에서 입금된 담당자는 전액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대요. 수령 금액은 이자 소득세 30만 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원래 이자 수익은 총 180만 원이었던 거예요. 180만 원이었고 여기서 우리는 원천징수를 당했어요. 원천징수를 30만 원을. 이해가 되셨나요? 이 원천징수 30만 원 당하고 나니까 실수령액이 얼마가 된 거예요? 150만 원이 된 거예요. 실수령액. 그러니까 이자는 원래 180만 원이었다로 바꿔주셔야지 되고 원천징수 세액 30만 원은 원천징수 당하면 우린 얘를 뭐라고 하죠? 또 선납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실수령액은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수령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9월 30일, 09월 30일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자 수익이 보통예금에 들어왔는데 이자 수익은 얼마였다고요? 180만 원이었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0만 원 생겼죠? 그렇죠? 마이너스 30만 원은 우리가 차변에 마이너스 무조건 차변 선납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자 수익의 금액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0일 날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22만 원 부가세 포함 상품을 매입하면서 이게 또 엄청 중요한 발생한 비용이었으나 회계팀의 실수로 일반 전표에 운반비로 입력했대요. 그러면 일반 전표는 삭제해야 돼요. 매입세 공제 대상이니까. 왜냐면
해당 운송비 관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으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부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고 운송비는 모두 다 항상 매입하면서 발생한 거니까 원가에 포함, 결국 상품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입 시 운임은 원가에 포함. 그래서 기본 계정 과목 상품. 제가 이거 왜 강조드리냐면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로 끊으면 기본적으로 원재료라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상품으로 또 수정해 주셔야 되는 문제.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09월 10일 가보면 운반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라는 전표를 삭제하겠습니다. F5번 이 위에 클릭해 주시고 F5번 누르시면 데이터 삭제. 자,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09월 10일로 세금 계산서 발급 받았기 때문에 51번 과세 매입에 운임 금액은 20만 원에 2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굿배송 여기 앞에 있어요. 거래처 굿배송 그 다음에 전자고요. 그 다음 분계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분계는 현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가 지금 원재료라고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바꿔라? 상품으로 수정해 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표도 지워야지 되고 네 원가에 포함한다도 알아야지 되고 또 상품으로 바꿔야 된다도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문제가 조금은 복잡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풀어내셔야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10월 10일 날 1호운에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했으나 400만 원은 그중에 400만 원은 상환기일이 27년으로 확인되었대요. 그러면 내년에 안 갚아도 되죠. 지금은 25년 기준 시험 문제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장기 대여금 400이 장기 대여금에 해당하니까 일반 전표 10월 10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단기 대여금은 얼마예요? 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차변에 가서 장기 대여금 400만 원. 그런데 여기도 1호운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1호운 반드시 써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9월 20일 거래 원재료 서울전자로부터 원재료인 부품을 매입하고 지금은 그냥 원재료입니다. 계정 과목이 매입하고 82,500원 부가세 포함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분실하여 지출결의서로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어디로 가라? 메인 매출 전표로 가라. 그쵸? 현금 영수증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시면 되는데 일반 전표는 삭제하신 후에 삭제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원재료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서울전자입니다.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입력을 할까요? 9월 20일 날, 09월 20일 날 우리는 현금 과세 매입 61번이고요. 부품을 샀어요. 공급가액은 82,500원 해주시면 네, 75,000원, 7,500원. 거래처는 서울전자. 자, 그리고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그냥 원재료 부가세 나오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그냥 분계는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대신에 9월 20일 날 일반 전표에 09월 20일 날 거래에 이렇게 원재료 현금으로 되어 있는 거래가 있으니까 이 거래는 체크하시고 F5번 눌러주셔서 삭제를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9일 제조공장 보일러 교체하고 휘경 난방에 700만 원을 보통예금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을 했대요. 수선비로 입력하였으나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수선비를 뭘로 바꿔요? 건물로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괜히 닫았다. 자,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 다시 가셔서 11월 19일
그러면 보일러 교체권 이렇게 있는데 보일러 교체권에 네, 여기 수선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뭘로 바꾸면 돼요? 건물로. 그래서 건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시 가서 확인. 네, 그래서 되어 있고 보통예금 기업은행 써진 것은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7월 25일 날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은 부가세를 보통예금에서 출금하여 납부한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다. 6월 30일 회사는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 처리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다가 중간에 날짜를 만나면 이 날짜의 전표를 무조건 확인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자, 지금은 일반 전표에 06월 30일 날 거래에 가보시면 미지급 세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미지급 세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7월 25일 날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월 25일 날로 가보시면 보통예금 나갔는데 세금과 원가라 해놨죠. 세금과 원가가 아니라 뭐였더라? 미지급 세금이었더라. 이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됐던 것을 이제 납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월 1일 본사 관리부서 일용직 인건비 5만원 현금 지급한 것을 제조부의 인건비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일용직은 우리가 뭐라고 처리하죠? 잡급이라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잡급 800번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08월 01일 날 잡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번대로 되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잡급 다시 입력하시고 800번대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8일) 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2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것을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기여형은 우리가 퇴직급여,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은 우리 계정과목 뭘로 처리해야 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셔서 8월 8일 날 08일 날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업부 직원의 결혼축의금 현금 10만원 지급한 것을 매출 거래처 지급, 그러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된 것을 복리후생비로 바꿔라. 자, 그러면 11월 06일 날 기업 업무 추진비를 우리 811번 복리후생비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7월 5일 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를 대하정비공장에서 수리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한 77만 원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걸로 판단하여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과세 매입으로 처리를 했겠죠. 그쵸? 과세 매입인데 기본적으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이 부분 조금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그랬는데 이 부분이 업무용으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불공이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이기 때문에 그 여부가 포함이 안 나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풀이 방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하정비공장에서 수리하고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걸로 판단하여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였다.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래로 판단을 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승용차 과세 대상 승용차에 대해서 얘를 우리가 불공으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불공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한다면 전제 조건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지 돼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불공인데 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불공이라는 표현 자체를 못 써요. 그럼 만약에 세금 계산서가
없다면 불공사유인데 세금 계산서가 없다면 무조건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하는 거래입니다. 제가 이거는 단원 설명드릴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래가 있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래가 있어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는 우리가 뭐예요? 부가세 관련 거래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불공사유인데 세금 계산서가 없다면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면 그때는 일반 전표로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전표 시작할 때서부터 설명을 드리고 항상 우리가 거래가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이 77만 원 거래를 일반 전표의 거래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5일 날 가보면 이렇게 승용차 수리한 게 이렇게 차량 유지비로 되어 있고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거래를 아예 삭제, F5 눌러서 삭제 해주시고 일반 전표에 가셔서 다시 7월 5일 날 우리는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 77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미지급금 국민카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77만 원으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9월 2일 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잡지에 광고를 하고 현금 결제 후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얘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니까 그럼 일반 전표에 있는 걸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처는 널리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2일에 있는 09월 2일에 있는 일반 전표 광고 선전비 전표 자체를 삭제 해주시고 다시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09월 2일 날 우리는 유형이 뭐예요?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과세 매입에 우리 광고비 공급가액은 아까 얼마였지요? 33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지요? 그쵸? 33만 원 써주시면 나눠질 거고 널리 해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 광고 선전비 800번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번에는 문제가 둘 다 전표를 서로 바꿔줘야지 되는 거래가 나왔네요. 이렇게까지 어렵게 잘 안 나왔었는데 회계 1급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9월 28일 날 KCT넷으로부터 구매한 컴퓨터 대금 110만 원 외상으로 구입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원재료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사실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 아니라 외상이 아니라 외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대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회사는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네. 자, 그러면 9월 28일 날 가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09월 28일 그럼 이제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으니까 현금 과세에 해당하겠죠. 현금 과세 컴퓨터 구입했고요. KC넷 맞고 분계는 외상이 아니라 현금으로 구입했고요. 네.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순서대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현금 과세로 반드시 수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월 2일입니다. 공장의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해당 지출은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 하지만 개발비로 처리하였대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만 단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전표에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02일 날. 그러면 개발비를 경상연구개발비 몇 번대로 해야 돼요? 우리 800번대로 쓰셔야겠죠. 그쵸? 공장의 제품 개발을 위하여 이건 공장에서 사용한 거니까 500번대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쵸? 공장의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이니까 우리 연구개발비 500번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경상연구개발비 500번대로 수정을 했고요. 7월 13일 날 1200만 원을 차입하고 모두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했대요. 그 중에 200만 원은 200만 원의 상환기일은 24년 12월 15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그러면 올해 갚을 거잖아요. 200만 원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장기 차입금에서 200만 원을 빼고 단기 차입금으로 2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7월 13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7월 13일 장기 차입금이 1200이 되어 있으니까 장기 차입금을 1000만 원으로 바꿔주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정모상사 200만 원을 넣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11월 10일 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11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지급하였다.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착오로 수익적 지출, 수선비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수선비가 아니라 얘를 뭘로 바꿔라? 건물로 바꿔라. 건물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 원래는 자 일반 전표에 11월 10일로 갔더니 이 거래가 아닌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다시 11월 10일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는데 수선비로 되어 있죠? 얘를 뭘로 바꿔라? 건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는 9월 1일이고요. 9월 1일 가덕주유소에서 주유 후 대금은 당일에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그러나 해당 주유 차량은 제조 공장의 운반용 트럭이래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 대상이에요.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으니까 매입세 공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를 일반 전표에다가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줄 알고 일반 전표에다 쓴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얘를 메인 매출 전표로 옮길 거예요. 그런데 일반 전표에 먼저 9월 1일로 가볼게요. 9월 1일 날. 그러면 차량 유지비 가득주유소 11만 원 거래인 거죠. 이게 현금 영수증 거래예요. 원래 얘는 삭제해야 되는데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풀고 난 다음에 삭제하세요. 왜냐면 지웠다가 나중에 금액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1일 날, 09월 1일 날 우리는 현금과세 매입입니다. 61번. 트럭 주유비 품목은 상관없으니까 금액은 11만 원이라고 쓰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거래처는 가득주유소, 그리고 분계는 현금, 대신에 공장 제조 운반용 트럭에다 쓴 거니까 차량 유지비를 500번대 차량 유지비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전표 처리를 끝내놓고 반드시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이 출금 전표 끊어져 있는 거 얘를 F5 체크는 안 하셔도 돼요. 한 라인이니까 그냥 F5 눌러서 현재 라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해서 전표를 삭제해 주셔야지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전표가 2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옮겨 적고 그 다음에 삭제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11월 12일입니다. 11월 12일 날 경영관리부서 직원들 대상으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나 회계 담당자는 확정 급여형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회계 처리했대요. 일반 전표에 있을 것 같네요. 일반 전표에 11월 12일 날.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아니라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경영관리부니까 806번 퇴직급여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시험서부터 이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이 조금 자주 나오는 걸로 이게 자주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확정 기여형, DC형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퇴직급여로 처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확정 급여형 얘를 우리는 DB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린 얘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확정기여, 확정급여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왔었는데 지난번 시험에 얘가 아예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DC형, DB형 이렇게만도 나오니까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1일 날 호수의 주식 1000주를 단기간 차익 목적으로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인가요? 단기 매매 증권 그러면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네, 비용 처리하셔야지 돼요. 수수료를 몇 번대? 900번대에 있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얘를 원가에 지금 포함하였다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가보시면 일반 전표에 11월 01일 날 11월 1일 날로 가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에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120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써주시면 되는데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네, 확인.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11월 26일 날 거래이고요. 11월 26일 날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래처에다 지원해준다 그랬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맞나요? 네, 현금 구매한 선물 세트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랬나요? 그럼 기업 업무 추진비에 세금 계산서 나왔으니까 우린 얘가를 뭐라 해요? 불공 맞나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소모품비도 아니고 매입거래처, 원재료 매입거래처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바꿔야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 몇 번대? 500번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수정을 해주셔야지 돼요. 날짜를 일단 11월 26일에 가보면 과세 매입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거래처 선물이기 때문에 불공입니다. 불공. 자, 그리고 종이니까 그대로 넘어가는데 불공으로 바꿨으니까 불공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 F2 눌러서 기업 업무 추진비. 분계는 그대로 혼합이고 차변에 513번 기업 업무 추진비, 대변에 현금. 분계 그냥 현금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에 플러스 뭐가 같이 나왔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되셨을까요?